야, 거기 앉지 마. 저쪽 자리는 VIP 전용이야.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조용한 자리가 필요해서. 조용한 자리 웃기시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여기선 내가 룰을 정해. 바 안쪽에서 들려오는 호스트의 거친 목소리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시각 낮에도 은은한 조명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바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경쾌한 배경음악과 손님들의 담소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곧바로 모든 시선이 소리에 출처인 입구 쪽으로 쏠렸다. 누구 맘대로 억지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 호스트가 또다시 큰 소리를 쳤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재킷 소매를 매만지며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손님이잖아요. 그냥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이라면 다인가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등급이 있어. 아무나 막 VIP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호스트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다. 근데 저 자리는 늘 비어 있던데요. 옆에서 웨이터가 작게 중얼거리자 호스트는 험악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다. 조용히 해. 규칙은 규칙이야. 그리고 이 사람 혹시 축구 선수라고 나도 알아. 그래도 내 배에서 특권 내세울 생각은 하지 마. 유명세가 무조건 통하는 곳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가라앉은 바 안. 수십 명의 손님들이 숨소리를 죽인 채로 그 상황을 지켜봤다. 누군가 작게 중얼댔다. 저거 손흥민 맞는 것 같아. 그러게 직접 보긴 처음이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다니. 쟤네 다 녹화 중인가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호스트가 다시 소리쳤다. 보안 요원 여기 이 사람 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VIP석은 고사하고 이쪽 바 테이블 쪽도 시끄럽게 만들면 곤란하니까. 잠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손흥민은 다급하게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다. 시끄럽게 만든다니 나 그냥 배서 조용히 있을 곳을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냉대할 건 없잖아요. 그러나 호스트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사람 많으면 당연히 시끄러운 게 바라는 거 몰라? 정 조용한 곳 원하면 집에서 혼술이나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라 손흥민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호스트는 짜증스레 고개를 돌리며 말끝을 자르듯 내뱉었다. 됐고 더 이상 말 붙이지 마. 안 그래도 우리 단골들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데 괜히 당신 때문에 분위기 험해질 필요 없어.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 손님이 친구에게 귓속말했다. 저 사람이 진짜 손흥민이면은 평소엔 이미지 되게 좋았는데 뵈서 저렇게 대우를 받다니 좀 의외네. 친구가 답했다. 그러게 뭐 사연이 있을까? 호스트가 저렇게 공격적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호스트가 일부러 저 선수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뭔가 유명인이면은 특별 대우를 바라는 줄 알고 경계하는 느낌. 그 시점에 바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음악마저 갑자기 줄어들어 온통 호스트와 손흥민 간의 말싸움에만 집중되는 듯했다. 마치 경기가 시작되기 전 팽팽한 긴장감처럼 모두 숨죽여 이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다들 적당히 구경하고 음료나 시켜. 영웅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호스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손님들이 대화를 계속 듣도록 유도했다. 주변에서 몇몇이 소곤소곤 대화했다. 여긴 강남에서 꽤 비싼 라운지로 유명하잖아. 호스트가 파워가 세긴 한가 봐. 그래도 저 정도로 무례한 말투는 처음 들어봐. 아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이네. 에이, 손흥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말 조용히 하고 싶은 상황이겠지. 축구 시즌 끝나면 휴식도 필요할 텐데. 손흥민은 호흡을 가다듬으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전 여기 오랜만에 왔어요. 지난번엔 별일 없었는데 오늘은 운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냥 조용히 지인 몇 명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자 호스트가 비웃듯이 말했다. 아, 지난번엔 그냥 대충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젠 안 그래. 우리도 손님 가려받는다고. 유명인이라며 그러면 당신에게 맞는 고급 프라이빗 라운지가 따로 있을 거 아냐? 굳이 여긴 왜 온 거야? 그때 뒤쪽 테이블에서 다소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봐 호스트 양반,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을 무안 주고 난리야 그러게 말이야. 우린 여기 단골인데 이런 식으로 손님 내쫓는 거 보니 기분 나쁘네. 호스트가 돌아서서 단골 무리를 향해 짜증스럽게 답했다. 단골이면 조용히 지켜봐. 괜히 참견해서 당신들도 불편해지고 싶지 않을 거 아냐. 그러나 이미 단골들의 분위기는 호스트의 태도에 지쳐 있었다. 어이 이봐. 우리도 이런 분위기 원치 않아.
그냥 좀 얌전한 테이블을 하나 내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호스트가 코웃음을 쳤다. 원하는 게 뭐야? 손흥민이 특별 대우 받아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길 바라나? 난 유명인 상대하는 거 질색이야. 특히 특별 대우를 강요하는 사람들 말이지.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언제 특별 대우를 원했습니까? 그냥 조용한 자리를 부탁드렸을 뿐이에요. 시끄러운 음악과 휘황찬란한 분위기보단 조금 차분한 곳에서 팀 동료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축구 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 풀 겸 들른 거예요.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잖아요. 호스트는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평범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내 입장에선 VIP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손님들은 노는 분위기 좋아하는데 당신 혼자 조용히 해달라니. 본인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 아냐? 단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주변 손님들에게 외쳤다.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손흥민이든 누구든 조용한 자리를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 이바가 특별히 고성방가를 장려하는 곳도 아닐 텐데. 그러자 옆 테이블 사람들이 호응했다. 맞아. 그리고 오늘따라 음악도 너무 시끄러웠는데 우리도 귀 아프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얻을 이득도 많을 텐데 괜히 쏘는 와인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불편하게 시끄러운 건 싫다고. 호스트가 씩 웃으며 손님들을 쓱 훑었다. 아, 그래요. 결국 공짜 술이나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 유명인 오면 좋겠지.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여긴 내 규칙이 있고 난 번잡스러운 분위기가 좋아. 번잡스러운 걸 좋아한다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예민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한 단골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호스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혀를 찼다. 예전에도 유명인들이 우리 배 와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시끄럽게 취해서 사고치고 다음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지. 결국 우리만 이미지 나빠지고 벌금도 냈어. 그 뒤로는 유명인 오면 딱 질색이라고.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건 다른 사람 사정이잖아요. 제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당신이 사고를 안 쳤을지는 몰라도 유명인들은 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전례가 있으니까. 호스트가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나는 내 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리스크는 지지 않겠다는 거야. 바 안이 다시 숙연해졌다. 그때 한 여성 손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 높여 말했다. 호스트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신에게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좀 도가 지나쳐요. 손흥민 씨가 무슨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린 늘 여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처럼 보는 사람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다른 테이블도 거들었다. 맞아. 오늘 분위기 영 별로야. 아까부터 계속 기분 나쁜 소리만 듣고 있다고? 호스트가 버럭 소리를 높이며 이미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애썼다. 당신들도 몰려다니면서 내게 뭐라 할 작정이야. 좋아, 다들 말려들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난 내 방침대로 할 거니까.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바 안의 조명이 어색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모든 이가 긴장했다. 그러나 그때 손흥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지인이 손흥민을 붙잡았다. 흥민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그냥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호스트는 비아냥거리며 손흥민을 흘겼다. 그래,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마. 여긴 네가 편하게 축구 얘기할 만한 곳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냥 가자. 동료가 멋쩍게 웃으며 이미 몇 명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단골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도 갈래. 오늘처럼 손님을 하대하는 바에서 돈 쓸 일 없어 그의 친구가 손을 흔들며 일행을 일으켰다. 맞아, 여기 단골로 3년이나 다녔는데 이런 모습 참담하네. 우린 그냥 손흥민 씨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것뿐이야. 갑자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호스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다들 어디가 여길 보이콧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술 마시고 즐기려면 다른 곳도 많아요. 이 바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오늘 확실히 봤으니 우린 더 이상 여길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 우리도 나갈래.
사장님은 어디 계시지? 호스트가 이렇게 손님 쫓아내도록 방치하는 건가? 수십 명이 일제히 우르르 입구 쪽으로 몰려가자 바의 음악마저 끊긴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중 몇몇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작게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해요. 오늘 원치 않게 이렇게 돼서 그래도 저희가 여기 자주 오는데 호스트 태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무례한 호스트 탓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네요. 불필요한 소란으로 모두가 불편해진 것 같아서 그러자 한 단골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배 재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디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끼리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손흥민 씨가 조용한 자리 원한다니까 근처 다른 라운지 알아볼게요. 좋죠. 우리도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만 강요하는 거 지겨웠어? 가끔은 조용히 얘기 나누는 게 좋잖아.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호스트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그래, 다들 가 안 말려?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 난 번잡하게 부대끼는 게 싫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손님이 바를 떠나갔다. 남은 소수도 뒤늦게 자리를 챙겨 나가고 바 내부는 텅 비어버렸다. 호스트는 횡한 테이블들을 돌아보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뭐 어차피 오늘 하루만 그렇겠지. 그 후 며칠이 지났다. 당일 상황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바 호스트가 손흥민에게 무례하게 구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동영상이 올라왔고 그것을 본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렇게까지 무시할 필요가 있었나? 손흥민은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대체 저 호스트는 왜 저렇게 흥분한 거야? 유명인이라면 누구든 잠재적 문제아라고 치부한 거지? 망신당했네. 이미 그 바 단골들이 집단 보이콧 선언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후에도 그 라운지바를 찾는 이들은 확연히 줄었다. 평소라면은 토요일 밤이면은 길게 줄을 서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바 입구는 한산해졌다. 매장 매니저인 권도균이 호스트에게 다가가 소곤소곤 물었다. 윤두식 씨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사장님도 난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호스트가 마지못해 답했다. 글쎄요. 유명인 하나 쫓아냈다고 호들갑들이지. 앞으로 또 우르르 몰려오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좀 심하게 대했더군요. 난감합니다. 손님들은 조용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계속 항의 전화가 와요. 조용한 공간이라니 우리 바는 애초에 파티 분위기라서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시국이 달라졌어요. 파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차분한 구역도 원하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결국 바의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매니저와 호스트 일부 직원을 불러놓고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사태로 단골도 많이 잃었고 평판이 급추락하고 있어. 당장 개선책을 내놓아야 해.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들 중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캄존 조용존 같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면 어떨까 합니다. 호스트가 곧바로 반발했다. 캄존이라고요. 바는 원래 시끄럽고 흥겨워야 제맛인데 조용한 공간이라니 말이 됩니까? 사장은 단호했다. 그게 요즘 트렌드야. 파티 라운지와 차분한 라운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고 손님들은 선택의 폭을 원해. 그리고 이번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워야 해. 그래서 캄존 설치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호스트가 뾰루퉁하게 물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공식 사과를 해야 해. 손흥민 선수 측에도 연락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대외적으로도 사과문을 발표해야겠어. 호스트가 황당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제가 직접 사과를 한다고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악화된 여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매니저가 거들었다. 단골들 중 몇몇은 벌써 다른 곳으로 옮긴 듯합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 회복 불가능해질 거예요. 한참 침묵하던 호스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죠. 며칠 뒤 손흥민이 다시 그 바 근처에 나타났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다.
사장과 매니저가 직접 전화해 새롭게 조성한 캄존에 초대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망설였으나 동료나 지인들과 조용히 대화 나눌 공간이 필요하면 이용해달라는 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기로 결심했다. 배 도착해 문을 열자 예전과는 달리 밝게 조절된 조명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음악은 여전히 경쾌했지만 지나치게 요란하지 않았다. 입구에 있던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다. 손님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물었다. 오늘은 분위기가 꽤 차분하네요. 예전보다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캄존을 만들고 전체 볼륨도 조절했어요. 아직 여러모로 시도 중이긴 하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고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공간은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세미 프라이빗 룸 형태였다. 바 전체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거친 음악 소리나 웅성거림이 한결 덜 들렸다. 일행과 앉기에도 적당한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조도가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때마침 호스트가 나타났다. 호스트의 표정은 사뭇 긴장돼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씨. 호스트는 약간 굳은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 애쓰는 듯했다. 손흥민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대꾸했다. 아, 네. 지난번 일은 잘 지내셨나요? 호스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 태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도 사실이고 단골 손님들까지 떠나가게 만들었죠. 손흥민은 가만히 호스트를 바라봤다. 네, 사실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이렇게 사과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호스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유명인을 편견으로만 바라본 것도 사실이고, 사고를 치는 몇몇을 보고 전체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캄존 같은 건 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로가 원하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모든 손님에게 딱 맞는 공간은 쉽지 않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좋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예전부터 조용히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그런 공간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니 다행이네요. 호스트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흥민 일행 중 한 명이 쓱 나서며 농담처럼 말했다. 호스트님, 사실 저희도 술 한 잔 기분 좋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조용히 대화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양쪽을 잘 운영하면 훨씬 많은 손님이 즐길 거예요. 호스트는 힘겹게나마 웃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엔 제가 제 고집만 내세웠지만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그리고 많은 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다양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이번에야 제대로 깨달았죠. 그 뒤 바의 사장과 매니저도 합류하여 호스트와 함께 일행에게 새로 생긴 메뉴와 공간을 소개했다. 이쪽은 캄존 전용 칵테일 리스트예요. 좀 더 부드럽고 대화에 방해되지 않는 분위기를 위해 향까지 고려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훑었다. 오, 괜찮네요. 실제로 향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흥민도 메뉴판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러면 대화 나누기에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진하거나 자극적이면 정신없어서 서로 대화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매니저가 웃으며 부연했다. 네, 한쪽에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여기선 좀 더 부드러운 플레이리스트만 틀고 있죠. 그리고 안쪽 방음 시설도 보강해서 격한 소음이 덜 들어올 거예요. 이미 SNS에 선 바가 새롭게 변화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캄존에 대한 호평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간혹 호스트가 예전에 무례했는데 이젠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 사건이 크게 작용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어느새 배는 다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본래 구역에서 즐기고 조용히 대화를 원하는 이들은 새로 만든 공간을 택해 편안하게 머물렀다. 바 내부의 동선도 고객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레 분리되었다.
어느 날 저녁 단골이었던 젊은 부부가 재방문해서 매니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한동안 다른 데 갔었는데 여기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다면서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캄존이 생긴 뒤로 다양한 손님층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엔 부부들이 조용히 얘기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부부 중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다. 우린 아이 맡기고 나와서 잠깐 쉬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곳은 부담돼서 이 정도면 딱 좋네요. 아내도 웃으며 덧붙였다. 이런 변화 참 반갑네요. 예전엔 호스트가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주저했는데 결국 이 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다양한 고객층을 유치하며 평판을 되찾고 있었다. 호스트 역시 태도를 바꾸어 독선적인 모습 대신 손님들의 성향을 세심하게 물어보는 자세로 바뀌었다. 그날 밤 손흥민이 다시 발을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였는데 언뜻 보면 축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호스트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았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흥민이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 오늘은 오히려 여기 자랑 좀 하려고요. 해외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차분한 분위기에 발을 찼길래 생각나서요. 호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캄존으로 안내했다. 그럼 오늘 좋은 경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자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작게 속삭였다. 여기 예전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거야. 동료들은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호스트와 바의 모습이 바뀐 점을 살폈다.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조용히 술 마시기 좋은 곳 중 하나겠는데, 맞아 뭐든 계기가 있었으니 이렇게 변화했겠지. 한편 호스트가 조심스레 테이블에 칵테일과 안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금 전 사장님이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자고 하셨습니다. 손님들 중 원하는 분께 우리가 구비한 무선 헤드폰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조용히 즐길 수도 있고 각자 취향에 맞게 음악을 들으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손흥민 일행이 감탄했다. 그런 아이디어 괜찮다. 시끄러운 소리에 묻힐 걱정 없이 자기만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겠네. 호스트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하게 웃었다. 네, 사실 처음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다양한 손님이 있고 각자 즐기는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걸 존중해줘야 이 공간이 살아난다는 걸 배웠어요. 동료들이 호응했다. 멋진 철학이네요. 한때는 꽤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곳이었다는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손흥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마침내 호스트에게 고마움을 담아 한마디 했다. 솔직히 그날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 기분 좋네요.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전한 거라면은 저도 뿌듯하게 생각할게요. 호스트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제가 오만했죠. 배우는 계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했고 지금은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야, 저기 보이니 손흥민이네. 그러네. 여전히 멋있다. 이제 여기 자주 오는 건가 봐. 그날 그 사건도 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 조용히 해. 괜히 우리도 방해하지 말자. 그들은 서로 부드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선에서 조용히 즐거워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동이나 침묵을 깨는 갈등은 없었다. 다음 주 바 측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라운지바는 시끄러운 흥겨움과 차분한 대화를 동시에 존중합니다. 캄존을 확대해 더 많은 손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놓았다.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한 태도로 불편을 끼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에는 다시금 화제가 됐다. 이젠 그 배에 가면 시끄러운 파티 공간과 차분한 대화 공간을 골라 즐길 수 있다고 하네. 호스트도 달라졌대.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친절하다고. 손흥민 사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줄이야.
결국 유명인이 한번 밟고 지나가니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네. 나도 슬슬 한번 가봐야겠다. 손님들이 다시 유입되자 바 측은 더욱 정성을 들여 서비스를 개선했다. 직원들은 새롭게 고객 대응 매뉴얼을 교육받았고 다양한 음료와 안주 메뉴도 연구해 추가했다. 무엇보다 누가 오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적절한 공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 바라던 대로 재방문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떠났던 단골들도 일부가 다시 돌아왔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바마저 완전 달라졌는데 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조용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 하나의 바람이었다. 그 작은 요구가 결국 바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어느 늦은 밤 한적해진 시간에 호스트가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왔고 시끄러운 파티존과 캄존 모두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찼다.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손님도 많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죠. 호스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솔직히 처음엔 고집 부린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니 일이 훨씬 즐겁네요. 손님들도 만족해하고 그게 가장 뿌듯해요. 매니저가 맞장구 쳤다. 예, 그렇죠. 사실 저도 너무 파티 분위기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행할 기회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기를 터준 셈이네요. 호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렇게 된 셈이죠. 참 아이러니하네. 그때는 그렇게나 그를 밀어내고 싶었는데 결국 그의 한마디가 우리 바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 잠시 후 한 무리가 입구로 들어오자 호스트는 기분 좋게 미소를 띠고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나요?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나는 파티 존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조용한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요. 호스트는 부드럽게 안내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쉬면서 대화 나누시기 딱 좋을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매니저가 조용히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고 직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이젠 누구나 각자의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바가 되었다. 와, 여기 분위기 괜찮네. 그러게 시끄러운 음악이 싫었는데 이쪽 방은 정말 아늑하다.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캄존을 마련한 데가 흔치 않대. 손흥민 사건 때문에 보이콧까지 있었다는데 그 뒤로 시스템을 아예 새로 구축했나 봐. 역시 한 번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군. 그날 바 곳곳에서 들리는 대화는 긍정 그 자체였다. 파티존에선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이들이 있었고 캄존에선 소곤소곤 정겨운 대화가 오갔다. 그 중앙에서 호스트는 예전과 달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늦게 도착한 한 기자가 조심스레 호스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지난번 이슈 이후로 매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호스트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기 인터뷰라니? 저희는 굳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기자가 미소 지었다. 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히 듣고 싶어서요. 호스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짧게 답했다. 그냥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우리가 바꾼 것뿐이에요. 굳이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변화네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또 많은 바나 클럽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스트가 쑥스럽게 웃었다. 그래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실수투성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손흥민 일행은 일어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한 동료가 물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보냈네. 어때 이곳을 자주 이용할 생각 있어? 손흥민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 정도면은 가끔 부담 없이 들르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바뀐 과정을 직접 보니까 여기서 배우는 점도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또 사과도 했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게 보기 좋잖아. 다른 지인이 거들었다. 맞아.
옆 테이블 사람들도 전보다 훨씬 유쾌해 보였어. 괜히 옛날처럼 시비 걸거나 소리치는 분위기는 없더라. 그럼 다음번엔 여기서 우리끼리 조용한 파티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다 같이 몇 명 불러서 평화롭게 놀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니. 며칠 전만 해도 불쾌감만 남겼던 이 배에서 이제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공존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호스트와 직원들은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한 덕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자리를 뜰 때 호스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전혀요. 잘 즐기다 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유지해 주세요. 하고 답했다. 호스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불어오는 거리 손흥민과 일행이 발을 나서자 눈부신 간판이 뒤로 멀어졌다. 한참을 걷다 동료가 물었다. 자, 오늘 일에서 어떤 걸 배웠어?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나 조용함을 원할 수도 시끄러운 축제를 원할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고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즐거움을 만든다는 걸 다시금 느낀 것 같아. 동료는 환하게 웃었다. 역시 네가 처음에 이 배 조용한 자리를 요구했을 때 그냥 조용하면 다른 곳 가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볼까? 라고 유연하게 생각했다면 훨씬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 그러게 말이야. 사실 처음엔 무조건적인 특권이나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는데 호스트가 자기 선입견에 갇혀 있었지. 하지만 그조차도 배웠고 다 같이 성장한 셈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서로 대화하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발을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야지. 유명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를 존중받길 원하니까. 이야기를 지켜보던 한 지나가던 행인이 뒤늦게 SNS를 켰다. 오늘 저 바가 요즘 다시 인기라던데 실제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감탄하며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보냈다. 다음에 같이 가볼래? 예전에 좀 문제 있었다는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그 장면을 배경으로 손흥민과 지인들은 조용히 밤거리에 섞여 사라졌다. 그리고 배는 캄존을 비롯한 새 시스템을 즐기려는 손님들이 계속 찾아들며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기억해두면 어떨까? 때로는 시끄러운 파티가 즐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즈넉한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앞으로 어디서든 원하는 분위기를 찾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어 요구해보자. 혹시 모르지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그리고 혹시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은 한 단골이 전화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캄존 있는 다른 바도 가보자. 여기처럼 분위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탐방해보자고. 좋은 생각이네. 꼭 알려줘. 나도 공유할게.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새로운 이야기는 또 찾아올 테니 놓치지 말고 지켜봐.